음, 바퀴 달린 철학자라는 채널을 우연히 접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셨던 그것도 제 채널의 초창기에 구독을 시작해 주셨던 분들께는 지금의 제 채널이 뭔가 많이 낯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광고가 뜨는 것이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 바퀴 달린 철학자가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서 제가 선택한 몇몇 댓글에 제가 직접 저의 목소리로 대답하는 그런 코너랄까요? 원래 제가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어나면 몇몇 구독자님들은 제가 찾아뵙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분들이 저를 인터뷰하거나 제가 또 그분들을 인터뷰하거나 하는 그런 형식의 코너. 예를 들면 바퀴 달린 철학자와의 인터뷰 같은 코너랄까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럴 여건은 되지 않고 앞으로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특정 댓글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댓글을 달아드리는, 직접 목소리로요. 그런 건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제 채널에 처음부터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던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41번째 구독자님이시죠. 서양선님이라고. 41번째 구독자님이신 걸 제가 카운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도 그 자기가 구독한 것을 숨기기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이제 100명이 되기 전 그때쯤에는 이제 한 명 한 명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독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카운트가 하나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내가 몇 번째 구독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독하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양선님은 이제 구독 버튼을 눌렀을 때 41번째가 되었다는 걸 보신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답글, 거의 대화에 가까울 정도의 많은 답글을 달아주셨었는데 최근에 지금 그쵸, 엊그제가 아니라 세 번째 전인가요? 인간은 왜 고귀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바퀴 달린 철학자의 대답이라는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에 보면 구독자가 며칠 사이에 2배는 껑충해서 깜짝 놀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써주신 댓글에 제가
막상 광고 승인을 받고 나니 저의 채널은 광고주들이 가장 기피할 구역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나 메이크업 컨텐츠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 곱게 화장하고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답글을 제가 달아드렸죠.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초심이라면 초심인데요.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애초에 돈이 아니었던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 같은 곳이고 저의 일기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벌면 좋겠지만 못 벌어도 상관없는 그런 곳. 손님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크게 달라질 것 없는 곳. 그런 곳이 이 바퀴 달린 철학자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답글을 요리나 메이크업 컨텐츠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 화장하고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던 것은 저는 얼굴을 보여드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화장하고 요리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요리 채널을 해볼 생각은 한번 했었어요. 제가 요리를, 물론 저만의 요리일 수는 없죠. 백 선생님 요리 같은 요리일 수도 없고, 하지만 뭐랄까 건강식 혹은 뭐 저만의, 각자 다 요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각자만의 비법이 있듯이 저만의 비법을 소개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요리 채널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돈이 목적인 채널로서 구상된 것이죠. 안 할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저는 바퀴 달린 철학자 채널이 그냥 좋아요. 여기가 저에게 어울리는 곳이고, 이곳이 저에게 맞는 옷이고 저에게 맞는 신발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제가 저의 영혼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 바퀴 달린 철학자 채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유튜브 채널을, 요리 채널이죠, 요리 채널을 만든다면 돈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벌지 적게 벌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벌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해요.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영어가 조금 됩니다. 그 영어가 되는 이유는 저의 과거에 제가 영어를 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다른 과목들보다 언어 계열의 과목들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밑거름이 돼서 외국어가 구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인을 상대로 해야 돈을 벌겠지, 정말 돈을 벌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유튜브에 뛰어든다면 반드시 영어 채널이어야 한다.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바퀴 달린 철학자 채널이 돈을 좀 번다고 하면 그건 고마운 일이지만, 요리 채널을 하면서 떼돈을 벌어서 뭐 그렇게 저의 말년을 돈방석 깔고 돈침대 깔고 거기 누워 자고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어제였죠. 2021년의 혹한기를 보내고 있는 경비원의 소회 하고, 제목이 포기하고 싶었던 겨울.
이 글에 서양선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구독자가 늘어감에 따라 좋아요의 숫자가 보이고, 저는 사실 살얼음판에 발자국 내딛듯이 살그머니 눌러드렸거든요. 앞자리가 바뀌어감에 따라 처음 영상을 다시금 찾아봤어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답보다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는 지혜가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철학자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우려낸 멸치 육수 같은 생각할 거리에 따뜻한 국밥과 국수 말아서 주세요. 건선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라는 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답글에서 소양손님의 어떤 염려하는 마음, 그 염려의 내용은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바퀴 달린 철학자라는 채널의 색이 변할까, 변하면 어쩌나 라는 어떤 근심, 걱정, 가벼운 걱정,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구도로 답변을 지금 드리는데, 제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엉뚱한 이야기더라도 좋은 이야기면 좋겠죠. 저는 일단 바퀴 달린 철학자라는 채널에 어떤 특별한 색을 부여하지 않고요. 이것이 철학을 논하는 채널이든 저희 개인사를 떠드는 채널이든 혹은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좋은 책을 소개하는 채널이든 그 어떤 것에 국한되지 않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런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혹은 제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매일 이야기하는 채널이에요. 매일 어떤 주제건, 어떤 철학적인 것이건, 어떤 인문학적인 것이건, 어떤 삶에 관한 것이건, 감정에 관한 것이건, 인간에 관한 것이건, 세상에 관한 것이건, 혹은 특정한 책에 관한 것이건 매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라디오 일기장 같은 그런 채널이랄까요? 그것이 되면 나중에 제 아이들, 그리고 제 아이들의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살아남아 있다면, 이게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야, 내지는 이게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야, 이게 고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이야, 참 이 할아버지는 특이한 생각을 하셨다, 내지는 아, 이 생각은 재미있다, 아니면 이 생각은 좀 배울 점이 있네, 아니면 제가 죽고 없지만 할아버지 이건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라는 답글들을 제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답글들이 달리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초심이란 거는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좋은, 정말 1ml라도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이 저를 지금까지 끌고 왔고, 그것이 아름드리 느티나무나 아니면 커다란 바위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저의 초심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루를 마감하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잠이 깨죠. 저는 가끔 그것이 내 하루의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제 죽었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뜬 나는 다시 태어난 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난 나다. 마치 갓난아기처럼요. 그래서 다시 저의 오감이 느끼는 이 온 세상이 나에겐 전혀 새로운 것이고 낯선 곳이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다 라는 느낌으로 전혀 새롭게 보려고 느껴보려고 애쓰는 초심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초심입니다. 이 두 가지 초심이 양분화되어 있지 않고요. 각각의 방에 들어있지 않고 하나의 물감통 속에서 섞이는 두 가지 색깔처럼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섞여가는데 글쎄요. 마치 흑과 백을 섞었을 때 회색이 나오는 것처럼 왜 회색 분자라는 말도 있죠. 이도 저도 아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회색 분자라고 나쁜 의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색들이 섞여가는 것은 어둡다라기보다는 이도저도 아니다라기보다는 더 포용력이 있고 더 많이 무언가를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이든 세상이든 그리고 더 크고 그런 상태로 가는 색깔로 치자면 더 깊은 은은함이 있고 색깔인데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그 초심은 매일 조금씩 다른 빛깔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제가 저 스스로 감지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세상을 대하듯이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저의 오감이 새로운 냄새를 맡고 놀라고 새로운 것을 만져보고 놀라고 새로운 빛을 눈으로 보면서 놀라고 새로운 그늘을 보면서 또 놀라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이 신기한 그 초심이 제가 죽는 날까지 저의 정신이 또렷해서 부디 저의 정신이 또렷하고 그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그렇기를 저는 저 자신에게 바라거든요.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원래 오늘은 한 3분 정도의 답글에 대한 저의 회신을 이렇게 저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서양손님 한 분에 대한 답글에 대한 설명만으로도 너무 긴 시간이 흘렀네요. 그래서 오늘은 양손님에 대한 글에 대한 답변, 어쩌면 엉뚱한 답변일지도 모를 이 답변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계속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무작위는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댓글들을 제가 선정해서 계속 구두로 무언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